이거를 다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시리즈 1탄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위대하고 또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제가 함부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나 조금 걱정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뭐 말이 목수지 아버지였던 토마스 링컨은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원래는 켄터키에서 태어났는데 인디애나로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리노이로 옮겨가면서 일리노이의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너무 좋아하고 혼자 독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메리 토드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악처 중에 악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자라온 생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예의범절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배웠던 링컨에 비해서 메리 토드는 정말로 아주 고급스럽고 격식 있고 품위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메리 토드 링컨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마찬가지로 일리노이의 정치인이었던 스테판 더글라스입니다. 이 스테판 더글라스는 당연히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인 적수가 돼요. 그리고 링컨이 검소하고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안 사는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메리 토드는 조금 사치도 하고 낭비벽도 있고 뭐 이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리 토드가 링컨에게 굉장히 집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질투심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링컨 대통령의 원죄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드핏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둘이 1841년 1월 1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니다. 결혼식은 다가왔는데 갑자기 겁이 나면서 결혼하기 싫어져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토드가 하객들이 있는 데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하객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방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인데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메리 토드처럼 자존심이 강한 여성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민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뭐 갔다부터 얘기도 없고 그 이후로 만나지도 않다가 1년 8개월 후인 1842년 8월에 메리 토드와 다시 함께 만나서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메리 토드 여사가 링컨 대통령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곁에 두고 평생 괴롭혀 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고 메리 토드를 싫어하는 사람은 후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링컨 대통령은 어느 정당의 소속이었을까요? 민주당 아니야? 요새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국 초기 미국에는 연방주의당 그리고 민주공화당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에 연방주의당은 몰락하게 되고 민주공화당이 그야말로 일당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러다가 퍼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잭슨이 당선이 되면서 이 앤드류 잭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공화당에서 해쳐 모여를 해서 만든 것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게 1828년의 일이고요. 19세기 중반에는 두 개의 정당이 미국에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휘그당입니다. 영국에도 휘그당이 있었죠. 이 왕정을 거부한 정당인데요. 미국의 휘그당은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마치 왕인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1834년에 휘그당이 만들어졌죠. 이 휘그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유한 엘리트도 있었고요. 도덕주의적인 개신교도도 있었고요. 네이티브 인디안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그당이 남쪽에도 휘그당원이 있고 북쪽에도 휘그당원이 있다 보니까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휘그당을 분열시키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854년에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이에요. 미국이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영토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연방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주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데, 새로운 주를 노예제를 허용하는 노예주로 가입을 시킬 것인지,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주로 가입을 시킬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입시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연방의회는 노예주와 자유주가 아주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가입하는 주가 노예주냐 자유주냐에 따라서 이게 깨지는 경우였거든요. 1820년 즈음에 미주리가 연방에 가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미주리는 노예주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주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사추세츠의 일부를 메인주로 독립을 시키고, 미주리를 노예주로, 그리고 메인주를 자유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킵니다. 노예주 대 자유주가 12대 12로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어떤 주가 연방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북위 36도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주들은 모두 노예주로 가입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주는 자유주로 가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1854년에 캔사스와 네브라스카 테리토리가 연방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 당시의 네브라스카 테리토리는 현재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노스다코타 이 세 주를 모두 포함한 아주 큰 땅이었고요. 캔사스는 현재처럼 미주리 옆에 붙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36도 30분 위에 위치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유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방의회 자유주가 2개가 늘어나는 것이 되고, 미주리는 자유주로 둘러싸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캔사스와 네브라스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하게 하자라고 한 것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발의를 했는가? 링컨의 정적인 스테판 더글라스였죠. 그렇다면 왜 더글라스는 이 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1850년에 캘리포니아가 연방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금광이 발견되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의 상원이었던 더글라스는 일리노이를 지나서 이 북서부 쪽에서 철도가 지나가서 캘리포니아에 닿게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남부 쪽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걸 니네만 하겠다고? 남부는 아무것도 안 줘? 하니까 더글라스가 남부에 캔사스가 그러면 노예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미주리에 살고 있거나 노예주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캔사스로 갑니다.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노예주로 가입을 할지 자유주로 가입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 간 것이죠. 물론 자유주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으로 인해서 휘그당에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북부의 휘그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중요한 정책은 노예제 폐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858년 링컨 대통령은 더글라스 의원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집니다. 그리고 바로 2년 후인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후보가 좀 난립했었기 때문에 갈라먹었던 효과가 좀 있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당연히 이 남부의 노예주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필두로 해서 11개의 남부주들이 남부연합으로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남부연합기를 국기로 만들고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를 수도로 삼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남북전쟁에 관한 것은 뭐 따로 여러 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부가 버틸 수 있게 된 것에는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 있었죠. 바로 로버트 E. 리 장군입니다. 이 리 장군에게 링컨 대통령이 원래는 연방군의 사령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리 장군이 자신은 버지니아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연합에 속해 있는 버지니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북부는 그 이후로 마땅한 사령관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교체를 하고 또 하다가 정말 대단한 장군을 발굴을 해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었고요. 그랜트는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남북전쟁 당시에 전환점이 되었던 전투를 꼽아봐라 하면 항상 꼽히는 전투가 있죠.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이 전투에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기억들을 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라는 부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짧습니다. 한 서너 문단밖에 안 되고요. 링컨 대통령이 이 연설을 했을 때 2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즉각적으로 화답을 하고 또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에도 아주 능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테판 더글라스가 저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속하고 겉이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면 이 얼굴을 가지고 살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2013년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링컨 대통령이 매우 우울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 심각한 만성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물론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치르고 싶지 않았던 내전을 4년이 넘게 치르면서 대통령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60만 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1865년 4월 9일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찾아가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일 후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보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게 되죠. 링컨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아침 7시 22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암살을 꾀했던 것은 부스 혼자만은 아니었고요. 그 일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앤드류 존슨 부통령,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 그리고 그랜트 장군까지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요. 윌리엄 슈워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랜트 장군은 극장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그랜트 장군의 부인과 메리 토드 링컨 여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부인이 가지 말자고 했답니다. 부스는 워싱턴 DC를 빠져나와서 메릴랜드를 통과하고 그리고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게러츠 팜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전쟁부 장관이었던 스탠튼 장관이 절대로 남부가 부스를 신격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부스의 시신은 배에 태워서 늪지대로 간 다음에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다시금 무트로 와서 감옥에 매장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건국한 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국민국가로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은 저는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카일이라는 네티즌이 1800년대 초반부터 신문, 잡지, 소설 이런 데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어떤 동사가 쓰였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복수동사와 쓰이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단수동사와 쓰이면서 현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단수동사와 쓰고 있는 것이죠.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주들이 얼기설기 모여있는 연방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링컨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노예 해방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미국 밖에 다른 외국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하려던 것이 링컨의 계획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서부로 가게 될 텐데, 그럼으로써 차지하게 되는 테리토리에는 백인들이 거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럼 남북전쟁을 감수했던 이유는 뭐냐? 농가적이고 그리고 장원 경제에 매달리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퍼소니안적인 향수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북부는 상공업이라든지 금융 중심의 그런 산업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해밀턴이안 정서를 퍼뜨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북전쟁 이후에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비판을 하는 학자는 경제학자인 토마스 제임스 디 로렌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것도 사실이죠.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위치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백악관이 있으면은 남동쪽으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어요. 남서쪽으로는 바로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머니먼트가 있죠. 생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지만,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하면 항상 1위 아니면 2위로 꼽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시리즈 1탄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미 합중국을 가능하게 했었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